은퇴한 뉴욕의 한 교사가 제피 5,000주로 매달 $2,000를 받으며 이제 주식 시세는 안 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4년 전 아무도 몰랐던 이 ETF가 지금 $350억 끌어모으며 미국 은퇴자들의 새로운 연금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매달 어김없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JEPI ETF. 우리에겐 제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150년 역사의 JP모건이 제로금리 시대 은퇴자들을 위해 만든 월배당 ETF의 모든 것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이 멈췄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제로로 내렸고 다우지수는 하루에 3,000포인트씩 떨어졌죠. 특히 은퇴자들이 절망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0.01%, $100만 예치해도 연 $100, 고작 월 $8를 받는 상황이었죠. JP모건 자산운용 부문의 해밀턴 레이너 팀장은 이 상황을 기회로 봤습니다. 은퇴자들은 주가 상승보다 안정적인 월 수입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 솔루션을 만들자. 2019년부터 준비하던 프로젝트에 속도를 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죠. 매달 배당을 주면서도 원금을 지키는 ETF. 2020년 5월 21일 제피가 조용히 출시됐습니다. JP모건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 첫날 거래량은 겨우 8만 주, 운용자산 $5천만 시작했죠. 같은 날 출시된 ARK 계열 ETF가 $10억 모은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월배당이라는 컨셉이 생소했기 때문이죠. 제피의 전략은 복잡하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S&P 500 기업 중 우량주 100개 이상을 선별해 투자합니다. 동시에 ELN이라는 특수 증권을 활용해 콜옵션을 매도합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이 특정 가격 이상 오를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150에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동시에 $160 콜옵션을 팔아 $2를 받습니다. 만약 애플이 $160까지 오르면 $10의 이익과 옵션 프리미엄 $2, 총 $12를 법니다. 하지만 $180까지 올라도 이익은 $12로 제한됩니다. 대신 애플이 $140로 떨어져도 옵션 프리미엄 $2는 확보하는 거죠. 이 전략의 묘미는 변동성이 클수록 옵션 프리미엄이 높다는 점입니다. 2020년 코로나 변동장에선 옵션 가격이 평소의 3배까지 올랐죠. 제피는 이를 활용해 첫 배당부터 주당 $0.45를 지급했습니다. 월 배당률 0.9%, 연환산 10.8%, 제로금리 시대의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첫 6개월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유명 재테크 유튜버가 제피를 소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죠. 매달 배당금이 들어온다. 마치 월급처럼. 영상 조회수 100만을 넘기며 제피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말 운용자산이 $5억 돌파했죠. 2021년이 제피의 첫 번째 시험대였습니다. S&P 500이 28.7%라는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죠. 커버드콜 전략 특성상 제피는 상승이 제한됐습니다. 연간 수익률 13.5%, 배당 7.5%를 더해도 21%, 시장을 7.7% 언더퍼폼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배당이 실제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1월 $0.38, 2월 $0.41, 3월 $0.39, 12개월 내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배당금이 지급됐습니다. 주가야 오르든 말든 매달 현금이 들어오니 좋다는 반응이었죠. 진짜 매력이 드러난 건 2022년이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폭력적으로 올리며 주식시장이 폭락했죠. S&P 500이 마이너스 18.1% 떨어질 때 제피는 마이너스 13.1% 하락에 그쳤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배당이었죠. 매달 $0.40 이상씩 꾸준히 지급됐고 연간 $5.21, 배당률 9.6%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10월 시장이 바닥을 찍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피에 하루 $10억 유입된 거죠.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았고 월배당이라는 확실성이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운용자산이 80억 달러에서 240억 달러로 3배나 늘었습니다. 제피의 포트폴리오 운용은 독특합니다. JP모건의 3,000명 애널리스트가 매일 기업을 분석하고 퀀트팀이 옵션 전략을 최적화하죠. 매월 리밸런싱을 통해 종목을 교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옵션 행사 가격을 조정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흉내낼 수 없는 규모의 경제죠. 2024년 12월 기준 제피의 상위 보유 종목을 보면 전략이 보입니다. 에브비 1.84%, 구글 1.83%, 메타 1.82%, 아마존 1.81%, 마이크로소프트 1.80%, 모두 2% 미만으로 급도로 분산돼 있죠. 한 종목이 망해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섹터 배분입니다. 기술주 18%, 금융 16%, 헬스케어 14%, 산업재 13%, 성장주와 가치주를 균형 있게 섞었죠. 그래서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배당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ELN은 제피의 비밀 무기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약 20%를 차지하는 이 특수증권을 통해 옵션 전략을 구현하죠. 일반 커버드콜 ETF와 달리 실제로 옵션을 거래하지 않고도 옵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래 비용이 적고 효율적이죠. 2023년은 제피 대중화의 원년이었습니다. 운용 자산이 3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월배당 ETF 중 압도적 1위가 됐죠. 경쟁사들이 앞다퉈 유사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글로벌엑스의 QYLD, XYLD, 인베스코의 PBP, 블랙록의 BALI 등. 하지만 제피의 아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공 비결은 일관성이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배당을 거르지 않았죠. 최저 0.26달러에서 최고 0.62달러까지 편차는 있었지만 항상 지급됐습니다. 이런 신뢰가 350억 달러를 모은 원동력입니다. 제피 투자자들의 실제 사례는 더 생생합니다. 뉴저지의 65세 은퇴 엔지니어 로버트 김 씨는 제피 3,000주를 보유 중입니다. 매달 900에서 1,350달러를 받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든 매달 1,000달러는 들어온다. 이게 진짜 안정감이다라고 말합니다. 플로리다의 은퇴 간호사 메리 존스는 더 극단적입니다. 전 재산 50만 달러를 제피에 올인했죠. 그 결과 매달 3, 4천 달러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남편 연금과 합치면 충분하다. 원금이 줄어들까 걱정되지만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승 제한입니다. 2023년 S&P 500이 26.3% 오를 때 제피는 8.8%만 올랐죠. 배당을 포함해도 15% 수준. 강세장에서는 기회비용이 큽니다. 배당 받으려다 더 큰 수익을 놓친다는 지적이죠. 두 번째 문제는 원금 손실 가능성입니다. 제피는 채권이 아닌 주식 ETF입니다. 2020년 3월엔 마이너스 22%까지 떨어졌죠. 월배당을 받아도 원금 회복에 2년이 걸렸습니다. 안전하다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쟁 ETF와 비교하면 제피의 포지션이 명확해집니다. 슈드는 배당 성장에 중점을 두고 연 3.5% 정도만 줍니다. 대신 주가 상승 여력이 크죠. 제큐는 나스닥 100 버전으로 배당은 더 높지만 변동성도 큽니다. 이에 반해 제피는 중간 지점, 적당한 배당과 적당한 안정성입니다. JP모건은 제피의 성공에 힘입어 라인업을 확대했습니다. 2022년 제큐 출시, 2023년 제파이와 제피 인터내셔널 버전 출시, 제피 패밀리 전체 운용 자산이 6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월배당 ETF 시장을 JP모건이 장악한 거죠. 수수료 0.35%는 논란거리입니다. VO의 10배가 넘죠. 하지만 지지자들은 매달 배당 0.7%를 받는데 연 0.35%가 뭐가 아깝냐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액티브 뮤추얼 펀드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2024년 하반기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5.5%까지 올리자 단기 국채 수익률도 5%를 넘었죠.
무위험 자산이 5%인데 왜 위험한 JEPI를 사나? 실제로 2024년 신규 자금 유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금리 인하가 예상되며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금리가 3%대로 내려가면 JP의 7%가 다시 빛을 발할 거란 전망이죠. 특히 1946년부터 1964년생 베이비부머 7,600만 명이 은퇴하며 월배당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 전망입니다. JP 투자의 핵심은 목적의 명확성입니다. 젊은 층의 자산 증식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장기 복리 효과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은퇴자나 조기 은퇴족에게는 매력적입니다. 원금은 유지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뽑아 쓸 수 있으니까요. 실제 계산을 해보면 더 명확합니다. JP 2000주 보유 시 매달 600에서 900달러를 받습니다. 3000 주면 900에서 1350달러, 5000 주면 1500에서 2250달러죠. 한국 돈으로 월 2,300만 원 배당을 받으려면 약 3억 5천만 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JP의 미래는 어떨까요? JP모건은 낙관적입니다. 2030년까지 운용자산 1000억 달러가 목표라고 밝혔죠. 미국 은퇴자 금융자산 35조 달러 중 0.3%만 유치해도 가능한 수치입니다. 월배당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선구자의 점도 있죠. 리스크 요인도 분명합니다. 첫째, 장기 약세장이 오면 원금 손실과 배당 감소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AI와 자동화로 옵션 전략이 대중화되면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 있죠. 셋째, 규제 변화나 시장 구조 변화로 전략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JP가 만든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월배당이라는 개념이 대중화됐고 수백만 은퇴자가 새로운 수입원을 찾았죠. 전통적인 채권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제3의 옵션을 제시한 겁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JP 투자자의 73%가 배당을 재투자합니다. 월배당을 받지만 쓰지 않고 다시 사는 거죠.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10년간 배당을 재투자하면 주식수가 2배가 된다는 계산입니다. 월배당도 받고 복리 효과도 누리는 전략이죠. JP 열풍은 사회 현상이 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JP 배당일이라는 게시물이 매달 올라옵니다. 배당금 인증샷을 올리고 서로 축하하죠. 이번 달 JP 배당으로 뭐 사셨나요? 라는 질문도 인기입니다. 투자가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죠. JP모건 해밀턴 레이너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JP는 단순한 ETF가 아니다. 은퇴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성장이 아닌 수입,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철학이다. 4년 전 5천만 달러로 시작한 실험이 350억 달러 혁명이 된 거죠. 매달 배당일을 기다리는 JP 투자자들. 주가 차트는 안 봐도 달력은 꼭 확인한다는 그들.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해도 엔비디아가 하루에 10% 올라도 부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매달 JP 배당이 있으니까요. 배당금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의 안도감. 그것이 JP가 350억 달러를 모은 진짜 이유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 확실한 현재를 선택한 사람들의 ETF.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10년 후 10배를 꿈꾸는 모험가입니까? 아니면 매달 확실한 수입을 원하는 현실주의자입니까?